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팩토리 캡스톤 디자인 4조의 최종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를 진행할 팀장 하태원님, 팀원 강성민님, 강호윤님, 문준호님, 유승우님, 황채선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전체 파넬입니다. 저희는 클립 인코더 기반의 멀티모달 표면 결함 탐지 및 분류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판넬의 각 파트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조 경쟁력 측면입니다. MLCC, RFID, UNP12 등의 인쇄전자 산업에서는 미세한 패턴 결함이 제품의 수율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산업 전반의 품질을 높이고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함을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기술의 한계입니다. 참조 이미지 비교 방식은 패턴 변화나 조명 조건, 표면 상태 변화에 민감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정확도가 낮습니다. 또한 정형화된 패턴 중심의 분석 기법은 비정형 구조에 적용할 때 성능이 떨어지고 순수 딥러닝 기반 접근은 다양한 패턴을 처리하기 어렵고 유지보수 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도화된 시각 분석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입니다. 단순한 픽셀 차이의 비교를 넘어서 맥락적 일관성과 의미 기반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검출 방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패턴의 구조적 의미적 특성을 포착하면서도 환경 변화에 강인한 통합 분석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주학습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클립 구조는 텍스트와 이미지에 대한 각각의 임베딩을 동일한 임베딩 공간에 투영하여 두 종류의 임베딩 간 쌍별 코사인 유사도를 각 셀의 값으로 갖는 n/n 유사도 행렬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텍스트에는 이미지 내 물체의 종류뿐 아니라 결함의 여부, 위치, 종류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대조학습의 핵심적인 결과는 실제로 유의미한 짝을 이루는 쌍의 유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유사도 행렬의 대각선 요소들의 값은 최대화하고 그렇지 않은 비대각선 요소들의 값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약지도 학습되었습니다. 학습이 완료된 후의 추론 과정에서는 모델의 분류 목표였던 클래스 오브젝트와 디펙트에 대한 리스트를 사용하여 A photo of object with defect와 같이 인식된 물체의 종류와 복잡된 결함의 종류까지 포함된 텍스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사도에 대해 도출된 점수는 단순히 코사인 유사도만 반영된 수치가 아닌 모든 임베딩 간 유사도 벡터에 소프트맥스를 적용하여 얻어진 확률 분포 중 해당 프롬프트에 맞는 인덱스 확률값을 의미합니다. 이 확률값은 학습 과정에서 정답 인덱스와 비교되어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 계산에 활용되었던 값으로 텍스트와 이미지에 대한 일치도를 정량화하는 데 사용되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왼쪽 표는 이제 대조학습을 한 결과인데요. 데이터셋으로는 MVTech AD를 사용했고 학습은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을 8대2 비율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손실함수로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였고 이미지 임베딩이 해당 클래스의 텍스트 설명과는 가까워지고 다른 클래스 설명과는 멀어지도록 학습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모델의 총 100 에포크로 설정하여 수행하였는데요. 표에 나온 이제 5가지 옵젝트별 정확도를 보시면 헤이즐넛이 이제 95.56%, 레더가 95.31%, 메탈넛이 95.08%, 타일이 93.44%, 그리드가 91.94%의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저희의 이 결과는 대체로 정상, 굿 이미지와 각 옵젝트별 결함 이미지를 잘 구분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표에는 이제 결함 유형을 분류한 결과인데요.
마찬가지로 데이터셋은 MVTech AD를 사용하였고, 학습 과정은 에포크 100으로 모델을 학습한 후 결함 분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결함 유무는 물론 컨테미네이션, 브로큰 라지, 브로큰 스몰 이렇게 총 12개 클래스까지 세분화된 다중 클래스 분류 정확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100 에포크로 학습 후 평균 크로스 엔트로피로스는 이제 0.6091이 나왔고, 결과를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결함 유형에서 100%의 정확도를 기록하였으나 컴바인드, 복합 결합 같은 경우는 60%, 컷 이너 인슐레이션이나 이제 미싱 케이블 이런 것은 이제 좀 정확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이는 이제 해당 클래스의 이미지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실험 결과를 통해 저희는 이제 대조학습으로 객체 단위, 정상과 결함, 이 구분이 잘 되는지와 세분화된 결함 유형 분류가 얼마나 정확한지 이 두 관점에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왼쪽 표는 전체 옵젝트별 구분 정확도, 오른쪽 표는 결함별 세부 정확도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클립 인코더를 활용하여 객체와 결함을 함께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픽셀 기반 이미지 비교 방식은 패턴 변화나 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지만, 저희는 텍스트 이미지 임베딩을 활용해 의미 기반의 이상 탐지가 가능하도록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오픈 데이터셋, 즉 공개 데이터셋으로 학습 데이터를 최소화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고, 다양한 프롬프트 실험을 반복하며 모델의 정밀도와 강건성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한 결함 검출을 넘어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AI 시스템, 즉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소프트웨어 등록을 완료했으며 텍스트 이미지 기반의 결함 탐지 시스템에 대한 특허 출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모델은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되어 고속으로 결함을 검사할 수 있으며, 기존 방식으로는 탐지하기 어려웠던 비정형 구조 제품에 대해서도 정밀한 품질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전이 학습이 가능해 다양한 제조 환경에 손쉽게 적용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피처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슈퍼심플렛 결함을 통한 성능 향상입니다. 현재까지는 크로스 엔트로피 기반으로 파인 튜닝된 클립 인코더를 활용하여 객체 및 결함을 분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인코더를 슈퍼심플렛과 결합함으로써 지도학습뿐 아니라 약지도학습 환경에서도 픽셀 단위의 이상 탐지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슈퍼심플렛이 가지는 장점은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실시간성이 뛰어나다는 점인데, 여기에 클립의 멀티모달 이해 능력을 더함으로써 기존 구조의 한계였던 백본 의존도를 낮추고 더 정밀한 이상 탐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모달 결합 분류 고도화입니다. 클립의 구조를 활용하면 객체와 결함을 설명하는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유사도를 보다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유사도를 분류 결과에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클래스 디펙트 매칭의 정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브젝트는 잘 맞추지만 디펙트 분류가 어려운 기존 클립의 한계를 텍스트 다양화와 정교한 매칭 기법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성을 바탕으로 클립 기반 멀티모달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설명 가능하며 성능 좋은 결함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슈퍼심플렛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슈퍼심플렛은 이상 탐지를 위해 설계된 경량화된 딥러닝 모델입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연산량이 적어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실시간 응답이 중요한 환경에서 매우 적합합니다. 특히 지도학습뿐 아니라 비지도 학습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다양한 조건에서 유연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소타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도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슈퍼심플렛을 기본 구조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슈퍼심플렛에도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백본 네트워크가 변경될 경우 성능이 크게 달라지는 등 구조에 대한 의존성이 높습니다. 또한 기존 구조는 비지도 학습 기반이기 때문에 결함의 유무는 판단할 수 있으나 어떤 종류의 결함인지까지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Weakly Supervised Learning, 즉 약지도 학습 기반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텍스트와 이미지 간 의미적 연관성을 활용하는 멀티모달 정보의 결합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클립 인코더를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도입하였습니다. 클립은 어떤 물체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텍스트로 출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관리자 입장에서 보다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과를 자동화 시스템이 연기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확장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앞에서 설명했던 결함까지 인식할 수 있게 파인 튜닝한 클립 인코더와 슈퍼심플렛을 결합했을 때의 추론 결과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표를 보시면 왼쪽부터 클래스, 디펙트 타입, 그리고 예측된 텍스트 라벨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항목인 바틀 클래스의 브로큰 스몰 결함의 경우 클립 기반 모델이 이를 a photo of a bottle with broken small 이라는 텍스트로 정확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매치 항목이 true로 표시되면 모델이 결함을 정확히 어떤 물체에 어떤 결함인지까지 맞췄다는 의미입니다. 스코어 값은 모델이 결함 유무를 얼마나 잘 판단했는지 수치화한 결과이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95%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퍼런스 타임은 평균적으로 약 6에서 7ms 수준으로 실시간성이 요구되는 스마트 팩토리 환경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속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결함의 존재만 판단하는 것을 넘어 객체와 결함 정보를 함께 출력하고 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한 모델 적용을 넘어서 텍스트 기반의 멀티모달 결함 탐지로 확장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데모 영상과 더불어 해당 데모가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해 봤습니다. 만타 데이터셋 그리고 MVTech 데이터셋을 사용해 봤는데요. 만타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데이터셋과 더불어 텍스트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셋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만타 데이터셋에서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하나 이미지 안에 5개의 샘플들이 연달아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샘플의 수를 보다 늘리기 위해서 해당 이미지를 각각의 5장으로 스플릿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만타 데이터셋의 스크류, 나사 사진인데요. 원래는 5개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각각의 낱장 하나하나씩 분리하여 샘플의 수를 늘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MV택인데요. MV택에서는 주로 버틀, 케이블, 그리고 스크류 이렇게 3가지 클래스를 사용하였고 MV택에서는 트레인에 이제 굽밖에 없기 때문에 그 클립의 결함의 유형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테스트에서 결함의 유형에 대한 이미지들을 8대2의 비율로 분리하여 8은 트레인으로 나머지 2는 그대로 테스트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코드와 제이슨 파일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해당 평가 훈련이 어떤 시퀀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예시는 MV택의 버틀이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훈련과 평가를 진행했을 때를 가정을 했습니다. MV택에서는 트레인에 굿 사진밖에 없기 때문에 트레인에 굿 사진이 10장이 있다 가정하고 테스트에도 마찬가지로 굿 사진 10장, 스크래치 사진 10장, 콘타미네이션 사진 10장이 각각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테스트에만 결함의 유형이 있기 때문에 클립에 결함 유형을 학습시켜주기 위해서 해당 테스트에 있는 결함의 유형들의 사진들을 8대2의 비율로 스플릿을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학습을 할 때 트레인에 있는 굿사진 10장, 그리고 테스트에 있는 굿사진 8장, 그리고 테스트에 있는 스크래치 결함의 사진 8장, 마찬가지로 컨타미네이션 결함 사진 8장을 학습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할 때는 앞서 분리했던 8대2의 비율 중 이 비율의 사진들을 평가할 때 각각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앞서 준비한 데이터셋들의 이미지 경로와 텍스트 캡션을 모델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이슨 파일 생성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코드는 데이터셋 폴더를 순회하면서 경로를 추가하고 폴더 이름 및 결합 유형을 크롤링하여 캡션을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할 때와 테스트할 때의 제이슨 파일의 텍스트 캡션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시는 코드가 트레인 제이슨 파일을 생성할 때의 코드이고, 두 번째가 테스트 제이슨 파일을 생성할 때의 코드입니다. 우선 학습 시 제이슨 파일 속 텍스트 캡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이미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음을 의미하는 세 가지의 다른 문장으로 정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good condition, free of defect, without flaws 라는 세 가지의 다른 유형이 정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함 이미지의 경우는 객체명과 결함의 유형을 받아옴과 동시에 위와 같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유형으로 결함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 부분에서 8대2의 비율로 스플릿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테스트에서만 스플릿을 8대2의 비율로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버틀 클래스의 트레인 제이슨 파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트레인의 굿 이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캡션이 정상 이미지에 할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이미지에 네 가지 서로 다른 캡션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같은 유형의 클래스 안에 트레인과 테스트가 8대2의 비율로 분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명시된 스플릿은 실제로 트레인에 쓰일지 테스트에 쓰일지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제이슨 파일의 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제이슨은 트레인의 제이슨 파일 형식과 유사하지만 대표적으로 다른 점은 텍스트의 캡션 유형입니다. 테스트 제이슨의 경우 정상과 결함 이미지 모두 다음과 같은 photo of a 객체명 그리고 with a good 또는 with 결함 형태의 다음과 같은 단순하지만 직관적인 캡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테스트 제이슨의 형식을 보면 다음과 같이 결함의 유형에 대한 캡션이 a photo of a bottle with contamination
또는 work large with good이라는 단순한 형태의 캡션으로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8대2의 비율로 스플릿을 진행하게 될 때 스플릿을 랜덤으로 하게 된다면은 트레인과 테스트가 서로 겹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대값을 42로 고정을 하여 각각 트레인 제이슨 파일과 테스트 제이슨 파일에서 8대2로 분리했을 때 똑같이 분리되도록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보시면은 해당 테스트 제이슨 파일에서 4, 5, 8, 3의 이미지가 굿으로 테스트로 분리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해당 트레인 제이슨 파일에서도 보면 굿 이미지의 4, 5, 8, 3의 이미지가 테스트로 똑같이 분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 훈련을 하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제이슨 파일에서는 버틀의 제이슨 파일만 보여드렸는데 실제로는 트레이놀 제이슨 파일, 즉 버틀, 스크류, 케이블 세 가지 클래스를 모두 포함하여 제이슨 파일을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시면은 해당 스크류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해당 부분은 케이블, 또는 버틀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클래스를 모두 훈련할 때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를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라는 클래스에서 읽어오게 되고 각 이미지에 대한 간단한 변형을 적용해주고 캡션도 모델이 알아들을 수 있게 토큰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해당 부분에서 클립 모델을 불러와 이미지를 보고 캡션을 맞추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각각 인베딩을 한 뒤 서로 얼마나 잘 맞추는지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학습의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미지 하나당 올바른 캡션이 하나 정해져 있으므로 모델이 해당 짝을 잘 맞추면 높은 점수를 주고 틀리면 낮은 점수를 줍니다. 따라서 해당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 크로스 엔트로피로 쓰고 해당 값이 작아지도록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학습에서는 총 10번의 에포크를 반복하였고 해당 10번의 에포크가 한 4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미리 학습을 진행시켜 놨습니다. 또한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중간중간 체크 포인트에 저장을 해서 나중에 일러오기 쉽도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훈련 부분을 정리하자면 여러 클래스의 데이터를 제이슨 파일로 읽어드린 후 클립 모델로 이미지와 캡션이 서로 짝을 맞추는 연습을 하게 한 후 크로스 엔트로피의 값을 줄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코드의 경우 세 가지의 저희는 클래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프론트 후보로 케이블, 스크류, 버틀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세 가지의 객체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함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프롬프트 후보로 설정하였습니다. 해당 후보들 중에서 높은 유사도를 보이는 프롬프트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예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테스트 제이슨 파일을 불러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테스트 제이슨 파일 역시 스크류, 케이블, 버틀 모두 가지고 있는 테스트 제이슨 파일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적용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델은 정답 프롬프트와 예측 프롬프트를 비교하여 얼마나 맞췄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정확도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모델이 얼마나 자신있게 정답을 예측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줬는데요. 해당 손실값이 작을수록 모델이 자신있게 정답을 맞췄다는 의미이고 클수록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평가를 진행해 보면 다음과 같이 총 테스트 샘플 수는 85개, 평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0.58, 그리고 각각의 종합도 결과들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투르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0.1의 크로스 엔트로피, 0.2의 크로스 엔트로피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보시면 0.7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진 정답인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해당 경우에는 정답은 맞췄지만 모델이 좀 많이 헷갈려 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은 틀린 부분인데요. 틀린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가 2로 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많이 헷갈려 했다, 어려워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AI 클립에서 결함의 유형을 판별하고 이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도출하는 프로젝트와 데모를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